전세버스 18대로 상경한 동두천 시민들. 국방부 청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동두천 지원대책 국방부는 이행하라!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집회에는 하루 생업을 접은 시민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동두천은 시베리아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김이 하얗게 부서져도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어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분노의 핵심입니다. 2만 명에 이르던 미군이 3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공여지 반환은 기약이 없고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동두천은 동천시 땅의 거의 절반을 제공해서 70년 동안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단 한 푼의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8만 평에 그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10년 전 정부 약속대로 30만 평 규모로 확대 추진해 줄 것과 평택처럼 동두천 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 경기 북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것 등을 보상책으로 요구했습니다. 앞서 포천시장 모시고 접경 지역으로서 포천의 성장 전략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동두천시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시 전체 인구의 약 15%가 미군과 관련된 일에 종사했을 정도로 동두천 경제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역할이 컸습니다. 자, 그러나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으로 한때 2만 명에 달하던 미군이 지금은 4천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미군이 떠났지만 군사시설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아서 도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모시고 동두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동두천 하면 역시 미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군 부대의 현황 어떻습니까? 우리 동천은 1951년 주한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 24사단이 이제 주둔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75년까지는 이제 미 7사단이 주둔을 했다가 그 이후 미 2사단이 현재까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평택으로 기지가 이제 이전이 되면서 지금 4천여 명의 지금 주한미군이 현재도 주둔하고 있지만 우리 동천시는 그 전체 면적의 42%를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을 해왔고 또 일부 반환은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아직 그 반환되지 않은 그 캠프 KC 호비 외 여러 기지가 지금 주한미군이 기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그 동천시가 대한민국 최대 면적을 주한미군 공여지로 내주고 있는데 그 면적이 전체 우리 면적이 95.6 킬로평방미터의 42%면 아마 잘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여의도 면적의 7배. 여의도의 7배. 예. 그 축구장 국제기구로 얘기하면 3,300개의 축구장 면적의 그 대단위 면적을 지금 주한미군 공여지로 내놓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서 동천시에 또 많은 그 경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캠프 KC 1,414만 평방킬로미터, 네. 한 500만 평 정도 되죠. 그리고 캠프 호비도 이와 같은 면적에 지금 우리 그 동천시 한 복판에 지금 지리하고 있고, 그리고 캠프 캐슬 일부,
그다음에 지금 캠프 호비 일부도 반환이 됐지만은 아직도 반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환이 된 우리 캠프 짐볼스라든가 캠프 캐슬 일부 또 캠프 님블 일부 이런 지역 반환된 대금 면적은 아마 면적이 거의 한 11만 9,400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될 정도니까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거는 과거 주한미군이 산악 훈련을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반환이 됐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지역에 반환이 됐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필요한 시내 평지로 이루어진 캠프 KC 호비와 캠프 KC가 반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동천의 그동안 반환 지원에 대한 미래 계획을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 투자 개발을 위해서 1조 5천억의 민간 유치를 기획하고 있던 부분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그거로 인해서 지역 경제 손실이 매년 5,278억의 재정 손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동천시 현재로선 반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거를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정말 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뭐 가장 피해가 크신 분들이 이 미군 상대로 장사하시던 분들, 그렇습니다. 지역 네.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네, 네, 싶습니다. 네. 이분들 요즘 이렇게 만나보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뭐 사실 거의 죽음의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 이제 우리 캠프 KC 호비의 보산동, 강암동에 이제 축을 이루고 있는 상인들은 이미 90% 이상이 다 폐업을 또 했고 또 그거로 인한 그분들이 지역을 또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상가는 다 이미 문을 거의 다 닫은 상태이고 네. 일부 문을 연 곳 또한 거의 뭐 외국인이 뭐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죽음의 도시로 지금 전락해 있고 인구 또한 지금 과거 2만 명이 주둔하던 기지에 지금 4천 명이 지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으로 상권을 이용하던 상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인구도 1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 8만으로 지금 그렇군요. 내려앉은 상태로 지금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미군의 평택 이전 결정을 하면서 동두천에다가 뭐 일정 부분 지원을 약속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약속은 어떤 내용이고 뭐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미군이 이제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이 2008년도에는 미군이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이 돼 있다가 2014년도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일부가 잔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저희가 상당한 동천 시민이 분노를 금치 못해서 총궐기 대회를 하고 항의 집회를 하니까 2020년도까지는 다 반환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가 산단 30만 평을 개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만 평은 일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지금 20만 평 또한 국가가 지금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평 또한 분양 단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또 20만 평도 분양 단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아마 개발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또 기지가 반환이 되게 되면 그 기지를 활용한 우리 동천시의 종합발전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아무런 것도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30만 평 네. 가운데 지금 10만 평만 지원을 하고 20만 평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이 지원도 말이에요. 사실 LH와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발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토교통부도 항의 방문을 또 했고 또 LH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분양 단가가
예전에 약속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또 시기적으로 뭐 변화에 있어서 증가가 됐고 또 만약 분양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잘못된 그런 계약법에 의해서 이 또한 이것도 저희가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하고 풀어야 될 지금 과제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군이 이전하면 네네. 그러면 그 부지라도 빨리 반환하면 네네. 이 그 반환된 부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게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많이 지연되는 건 아니라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난번 사실 그 저희가 이번에는 그 2023년 아마 12월 20일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아마 정부와 미국 정부가 회의가 있는 것으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그 반환되지 않은 캠프 모빌 일부는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반환해서 재해가 됐거든요. 또 캠프 KC 호비는 아예 반환 협상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미군 공여지 반환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네네. 뭐 아까 지역 상권이 죽었다는 이미 것들은 죽어 있죠. 뭐, 예, 예. 자체하고라도 뭐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계획, 발전 계획도 상당히 조금 지연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연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보다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조차도 세웠던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뭐 민간 투자라든가 또 종합발전 계획에 의한 구상 또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던 이런 부분도 지금 하나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상권이 죽고 네네. 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못 받게 되면 세수도 굉장히 줄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31시군의 최하위 13.5%밖에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일자리 또한 그 2022년 그 추계에 보면은 59.5% 아마 전국 최하위를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조속히 진행이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은 도시로의 그 기능이 아마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상황이 이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도 지금 네네.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말에 그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방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뭐 집회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주한미군 공여지가 이제 2014년도에 2020년도 완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 4년이 됐잖아요. 이제 10년째 1월 달 뭐 아무런 정부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동천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민들이 지금 분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5월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 범시민 대책위를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 지음에 따라서 2023년 12월 13일이죠. 네. 대통령 집무실 앞 국방부 청사 앞에서 우리 시민 800명이 항의 총걸기대회를 했고 또 저희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지연되는 미군 기지에 대한 그 기지 반환에 대한 명확화 그리고 이전이 안 됐을 때 동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산단 2단계 학대 개발 및 30만 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특화 최첨단 산업 단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것을 좀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경기도 북부에 의대 설립을 해서 4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지역발전 범시민 대책위가 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국방부 장관 만났다고 하시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캠프 KC 등 미군 부대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셨다고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실 저희가 2023년 6월에도 당시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면담을 해서 4가지 안이 우리 기지 이전에 대한 명확화 그리고 기지 이전이 안 되고 계속 주둔을 했을 땐 평택과 같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됐던 국가산단 2단계 확대 개발에서 30만 평을 조속히 개발할 수 있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경기 북부 의대 설립을 위해서 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지난 2023년 12월 13일 현 치만희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도 똑같은 것을 제의를 했는데 아직 묵묵부답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만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분노는 지금 거기에 달아 있고 또 우리 동천시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세수 연간 저희가 그 기지 반환 지원에 따라서 세수가 300억 이상의 손실을 또 보고 있고 또 기회 발전할 수 있는 5,700억 이상의 그 경제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정부한테 지금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실정인데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2024년도 우리 신년 초부터 지금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천시가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그 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어쨌든 분단 국가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죠. 예. 동두천에 계속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이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네네. 그렇다면 미군 부대 이 부지 반환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또는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책 이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그 오랫동안 미군하고 이제 주둔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이질감이나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또 동천에 주둔할 때도 우리 동천 시민의 뜻을 뭐 묻고 한 사례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70년 동안 또 희생을 해왔고 대한민국과 경제 7대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에는 동두천의 그런 안보에 대한 그런 담보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저는 그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국가가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동천에 계속 주둔한다 하면은 우리가 평택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평택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평택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18조 8조 원의 그 정부 예산을 또 투입을 했고 또 용산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반환대에 1조 5천억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동천시도 이제 계속 주둔한다 그러면 동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동천에 주둔하는 미군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평택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동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과 같은 그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줘서 동천시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은 반드시 정부가 제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평택, 용산 이런 사례와 비교해 보면 네네. 동두천 지원 특별법 충분히 일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 사실 저희가 더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평택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동천에 같이 주둔한다든지 또 이전이 어렵다 하면은 평택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우리 동천시 특별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저기 이 의과대학 설립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동두천에 의대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또 의구심을 가질 텐데 우리 동천시는 지금 그 이미 건립되어 있는 1,500병상의 재생병원이 지금 대진대 측에서 건립을 했고 지금 종교가 재단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동천시의 그 별관을 지금 올 6월에 준공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지금 그 이미 그 건축되어 있는 재생병원 본관 1,500병상은 경기도와 지금 협의를 해서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동천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의료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했을 때 경기 북부의 의대를 동천에 설립을 하게 되면은 가장 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요소가 동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 북부의 의대를 대진대 측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앞서도 이제 그 지난해 말 국방부에 시민들과 같이 갔다
네.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네네. 이런저런 동두천의 요구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부 이런 데다가 알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올해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좀 우선적으로 해내야 되겠다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2023년 12월 20일 날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그 전국에 있는 그 기지 반환 아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의 부평, 또 경상도의 창원, 그 용산 외 5곳의 기지는 반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천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미군 기지가 있는 우리 동천시에는 한 뼘의 땅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동천시민이 크게 분노해서 제가 1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고, 또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기지 반환이 제외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또 분노하고, 우리 시민들 분노가 지금 극에 달했기 때문에 2024년도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 기지 반환 이전의 그 어려움을 정부가 이제는 외면하고 홀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시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의 뜻이 반드시 간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자, 시장님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당부할 게 있다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동천 시민은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동천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구마녀 동천 시민은 이제 더 이상 자시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직 동천시 발전이라는 그런 시민의 그 염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천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열심히 동천시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 인내하던 동두천 시민들이 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이제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